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우조선에도 지난 30년,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두 번의 아포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아포리아에서는 김우중 회장님이 직접 들어와서 경영을 했어요. 운하 직접. 그래서 재무혁신을 해서 자본금 6천억을 1조 8천억으로 1조 800억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조선 중심에서 비조선을 넣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5대5로 바꿔왔다. 그래서 조선 중심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해운시장은 그 기복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선만 갖고 승부를 걸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거가 이제 이때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그 90년대에 와서 IMF 사태를 맞으면서 대우조선이나 해운시장, 조선은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대우가 해체되면서 특히 대우조선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운하가 바뀌고 대우가 이제 산업은행으로 바뀌면서 이때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장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이거는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 시장은 바로 뭐냐면 고유가 시장을 봤어요. 고유가 시장. 그래서 고유가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LNG 캐리어 쪽에서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고, 심해 시장, 그래서 FPSO하고 6세대 3,000m 이상에서 6세대 시추선의 모델을 개발해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이 승부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풀려서 그 이후에 시대까지는 오는 걸로, 그래서 이게 극복에 잘 나갔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포리아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에 이때 구조 조정, 재무 합리화 이런 거를 실기하면서 지금 이제 2014년에 이제 특히 저유가 시대의 시장 수주 절벽,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시장 절벽, 이거를 맞으면서 현재 지금 추락 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활로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찾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이거죠.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화하는 방향에 그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디다 두냐 그러면 창조력에다가 두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플랫폼에다가.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혁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혁신을 어떻게 하냐? 인간의 욕망과 휴머니즘, 이걸 무시하고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이 이제 아까 이제 그동안에 업의 진화를 말씀드렸고 동해 혁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까지는 잘 먹고 살았지만 기존의 방법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을 이 핵심 역량을 바꾸고 하는 업의 진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제. 기술의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유동성 문제, 경제적인 그 경쟁력, 경제적인 바이애빌리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살아가는 철학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의 교집합이 뭐냐?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혁신하고 게임의 룰이 현재 바뀌고 있다. 그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을 변화시킬 거냐 하는 거에 이제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보면은 그동안에는 프로세스 혁신까지는 왔어요. 프로세스 혁신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사업 모델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농기계를 하나 팔아먹는 것도, 농기계를 제조해서 팔아먹는 것도 이제 그냥 농기계 하나 잘 만들어서 안 되고 프로세스 혁신까지 해서 현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종자 씨앗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작물을 키우는 거, 이 기술을 결합해서 이 농기계를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개발해 오면서 여기까지 농기계도 발전해 왔다. 한국의 배도, 해양 플랜트도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업의 진화, 동해 혁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니까 일리 가야 된다. 일리. 어떻게 가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으로 그 환경에 진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속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 기후, 뭐 농장 장비, 그다음에
시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수로 개발하는 거를 다 데이터를 묶어서 여기에 맞는 농기구를 개발해야 농기구도 사업을 유지하고 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배라고 달라질 거냐 이거. 해양 프렌트라고 달라질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 이거. 바로 솔루션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여기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거는 분명히 2020년대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전부. 2020년대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장. 그래서 당장 살아내는 방법으로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여기에 이제 조선해양산업을 가지고 사업을 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정부가 아직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남북회담하고 쭉 하면서 뭐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시장하고 북방 시장 개척하면서 나인 브릿지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하고 잘 결합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 산업정책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금융이 산업정책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해요. 수은, 산업은행 제 역할을 못해. 그리고 어디다면 돈 빌려주냐 그러면 산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안 하고 이제 기업에다가 금융해주고 기업이 망하면 털리고 하는 그것밖에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어차피 기업 경영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고 프로젝트나 사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 쪽으로 돈을 넣어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이 여기에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리스크가 분산이 돼서 기업도 흥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금융정책이고 그게 산업정책인데 지금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어떤 협약이 만들어지면 이 협약에 의해서 론 어그리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자금을 15%만 끌어오면 이거를 이제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한국의 제작금융으로 85%를 수은이나 산업이 대주면 결국은 연불로 이걸 업테이크하고 잘 묶으면 한국이 어느 시장까지 가냐면 이 신조 제조하는 시장만 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운영하는 시장에까지 들어가서 운영권도 확보하고 오퍼레이션도 하고 같이 하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엮여내면 사업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방에 말이죠. 그 삼치잡이 어선이 그 3,000척을 앞으로 10년 안에 바꿔야 돼요. 그게 척당 예를 들어서 2천만 불을 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600억 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국이 연불금융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금융 패키지로 이 사업을 잘 일으키면 600억 불 시장이 그냥 어선 하나만 보고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사할린 개발, 그 다음에 앞으로 물류의 트임의 항만, 조선소 협력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설계하고 기자재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선수, 중앙, 선미 이 세 개를 각각 만들어서 싣고 가면 러시아의 푸틴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북쪽을 러시아 깃발만 달아달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러시아 조선소에서 화해날 조립만 해서 시운전해서 그냥 띄워주고 깃발 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계 기자재는 한국에서 다 맨날 가지고 가면 전체 대충 봐서 그 사업의 85%는 한국에서 여기 땅에서 벌어지고 15% 정도만 러시안 콘텐츠로 하고 러시아 자본 끌고 가고 너 가고 85% 한국에서 할게 그러면 남해안의 산업단지 600억 불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지. 15%가 얼마나 됩니까? 15% 다운 페이먼트.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이제 산업을 뭐로 하느냐에 달려있죠. 사업을 뭘로 하냐. 그러니까 600억 불 산업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큰 가스 개발이나 이런 프로젝트 하나를 보고도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엮게 달려있죠. 러시아가 저것도 지금 못 살아 전전긍긍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5%의 금융만 대라 그러는 거지. 왜 러시아죠? 거기에 시장이 있으니까. 러시아에 시장이 있으니까 된다 이거죠.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코드하고 맞으니까. 정부가 북방 정책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유라시아로 가고
이제 남북 통일 이후도 기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브릿지 전략 때에 여기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하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솔루션을 찾으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단기적인 솔루션을 찾고 궁극적으로 2020년대 10년간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는 쪽으로 업의 진화 쪽으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